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관련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주식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연보다 11년차 주식 투자자로서 제가 지금 느끼는 시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장의 일개 개미이고 전문가도 아니고 거시경제를 통찰력 있게 분석하는 분석가도 아니지만 그냥 같이 주식을 하는 친구의 이야기 또는 후배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11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개미오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앞으로 국내 시장 방향. 두 번째, 매매 대응 방안. 세 번째, 하락장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국내 시장 방향. 전 개인적으로 국내 시가총액이 실제 기업 자산 가치와 같아지는 PBR 1이 되는 구간인 2800에서는 이번 하락이 저지될 것 같았습니다. 역사적으로 PBR 0.8에서 1.2 사이에서는 국내 시장은 움직여 왔기 때문에 아직 시장의 돈이 전부 빨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내 증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선조정을 받아 PBR 1이 되는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라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FOMC 긴축 이슈만 있었다면 PBR 1이 되는 2800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지수가 방어되면서 지켜질 것 같았지만 그 외에 러시아 지정학적 이슈와 국내 내부는 LG에너지솔루션 IPO로 인해 수급 공백이 길어져 더 안 좋게 하락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있을 FOMC에서 매파적인 긴축만 아니라면 FOMC 긴축 이슈는 선반영 제로로 이슈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 남아있는 러시아 지정학적 이슈와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슈가 마감됨에 따라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FOMC 내용과 현재 있는 이슈의 해결 속도에 따라서 반등이 가파르게 일어날지 아니면 이슈가 장기화됨으로써 반등이 약하게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매매 대응 방안.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매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저번 주 월요일부터 가지고 있던 현금의 70%를 분할 매수를 시작하였고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 시장의 투심이 극도로 나빠지는 것 같아 관망하였습니다. 오늘 시초와 종가에 더 담아 지금은 현금 1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번 주 월요일부터 산 종목들과 지수 ETF는 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2800에서 반등을 보고 분할로 담았던지라 정말 극도로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손절은 안 할 생각입니다. 다만 예상대로 FOMC 이후 반등이 나와준다면 참고로 저는 FOMC에서 50bp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와도 이미 어느 정도 매파 시그널을 반영한 지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지수권에서 한두 번 빠지면 재료소멸로 보고 다시금 반등권에 진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반등 이후에 외인의 수급과 국내외 이슈를 체크하면서 종목을 수익 실현하면서 다시 현금 비중 조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FOMC 이후 V자 반등을 보고 모든 종목을 계속 들고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번에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증시가 20년과 21년 초와는 다르게 이제는 투심이 많이 안 좋아지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터 린치가 한 말 중 주식이 계속 오를 거란 착각은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치료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처음 시장에 들어온 동학개미들은 이제 주식은 계속 오르는 게 아니란 걸 이제는 알게 되었을 거고 이미 많은 개미들이 물려있는 자리가 주식이 내려가면서 매물대가 되어 있어 다시 오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이 일단 나올 거고 아직 유동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주식을 다 털고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번 하락으로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요. 저도 11년차 개미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하락장을 많이 겪어봤지만 항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하락장 마인드 컨트롤. 우선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오를 때가 많더라고요. 이걸 우리는 하락장, 상승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장인 것입니다.
저번 주 초만 해도 증권사에서 저가 매수를 부르짖는 레포트가 많았지만 저번 주 말로 갈수록 간망 레포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손절을 종용하는 레포트와 유튜브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하락장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반등도 언제인지 모르지요. 하지만 하락의 끝자락에서 손절을 한다면 갑자기 찾아오는 반등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이 바닥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락의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손절을 하느니 차라리 몇 번 더 하락이 나와서 더 급격히 반등하면 그때 다시 손절을 고민하는 게 더 나은 선택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사고 싶었던 1만원 하던 종목이 급격히 오를 땐 1만원만 다시 오면 사야지 하고 마음은 먹었는데 지금은 1만원 하던 종목이 8천원이 되어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 못 산다는 건 너무 겁에 질려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지수대가 다시 올 수 있는 지수대이고 이 가격이 다시 올 수 있는 가격대라면 하락장이라고 해도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 라는 말을 생각하며 멘탈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연보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장과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저의 영상들을 보면 제가 무조건적인 상승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고 멘탈을 잡고 시장의 반등을 보고 이유를 생각하자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하락장에서 그동안 겪었던 생각을 정리해보고 지금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럼 다들 힘내시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